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힘들어요. 그 소가 개인 땅을 지나가는. 땅 샀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 짓지 말고 빼지 말래. 3m 도로가 어떻게 따 현재에다 뭘 하고 싶다. 대단하네. 하여간 우리나라는 다 준다는 얘기 아니야? 요 라인에 어떻게 이 지적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이죠? 대박. 황등 석산 같은데? 여기는 낭산에 있는 석산이에요. 여기야 뒤쪽은 어차피 치면 되는 거고. 뒤에서 뭐 이게 뒤쪽 가볼게요. 그리고 응. 이따가 그거 하나 찍으세요. 그 인허가 할 때 땅을 사기 전에 미리 고려해야 될 상황 그런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땅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땅도 안 사고 와. 근데 막 사다 보니 맹지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따 차 한잔 막 먹으면서 들어가서 오면 되지. 나야 원래 이제 이 땅이 벌써 내가 32살 된 게 오래전이야. 32살 때 가신 거예요? 32살 때 살았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골에 살까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투기구에는 시골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90년대 중반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98년 표지. 저도 한 30대 그쯤에 한 1000평을 1150평을 1000만 원 산 게 있거든요. 물레려고 거기다 저도 집을 지을까 했는데 그 옆에 아버지가 주신 게 또 1000평짜리가 있더라고. 저도 거기 가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은 그쪽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기서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금요일 일찍 끝나고 퇴근 거기 갔다가 월요일 날 출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시골에서 보낼 수 있는 게 나오니까. 근데 전국 다 통측량해요? 하긴 하는데 전라북도 검문을 벗어나기 싫죠. 왜 그러냐면 허가를 냈어. 그러면 가서 봐주고 확인해주고 와서 찍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멀면 그걸 못하니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같은 시군이면 그래도 담당자 만나서 어떻게 풀까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또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데 완전히 타시군은 그냥 법적인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일을 돈 버는 것도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돈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던 막. 돈은 익산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고 좀 더 네트워크. 같이 이렇게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차비만 있으면 뭐 기름값만 좀 가서 원하는 거 측량해드리고 드론 사진 찍어가지고 정서 사진 만들어드리고 드론 측량해서 어떻게 뭐가 문제 있는가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고 그래요. 그 자체는 내가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냥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그건 제가 그냥 지금 전국에 집 짓고 있는 현장들이 많아. 네. 구독자님들이. 이제 봄 되니까 일단 시작하는 사람들 현재 돌아가는 공사장 한 20-30군데 드는데 봄 그러면 그런데 가서 이제 딱 이렇게 전체 측량을 한번 해가지고 상담도 한번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상담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익산에 있는 게 전라북도 벗어나는 거 별 관심이 없거든요. 가서 그분들 애로사항 들려드리고 그러면 친해지면 나중에 놀러 가면 밥이라도 함께 먹고 차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필요한 거지. 먹고 사는 건요, 익산은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수십 군데라고 얘기했던 얘기가 이제 놀러 갈 때 있으면 겸사겸사해서 들러서 한 번씩 가서 둘러보고 그것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살 때 어떤 분들은 땅을 다 사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힘들어요.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면 우선은 몇 가지 땅이 몇 군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담한다고 따로 돈 받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도로가 있는지 아니면 배수로가 있는지, 그리고 배수가 있더라도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수로에 바로 공공수로가 있고 네. 개인 수로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 공공수로에 바로 연결을 하면 그건 따로 승낙이 필요 없어요. 점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소가 개인 땅을 지나간다. 지자체마다 틀린데 어떤 지자체는 인감증명서까지 떼어가지고 여기서 또 공공수로까지 다 승낙을 받아요. 그러면 집을 못 져요. 그래 되면.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나도 못 지을 줄 알았어요. 그분은 근데 그 동네뿐이에요. 그래서 다 아는 사람이니까 승낙 받아서 허가를 낸 적이 있었어요. 네, 익산 같은 경우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매몰 정도만 있고 수로만 나 있으면, 땅속 수로만 있으면 그냥 그 매몰 자리만, 매몰 있는 사람만 승낙 받아서 해줘요. 근데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매몰뿐만이 아니라 공공수로인데까지 다 승낙을 받아요. 다 승낙을 받고.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공공수로 하면은 그 지나가는 공공수로 하면 그거죠. 왜 하천이라든지. 알아, 공공하천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 승낙을 누구한테 받으라고? 개인한테. 그 지나갈 때 만나는 지나갈 때 걸리는 사람 개인한테 다 받아. 땅으로 묻든 노출을 하든 네, 다. 개개인한테 사유지를 지나갈 경우 무조건 공공수까지 다 다르는 구간에 있는 사유지주에는 전부 다 승낙을 받아.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인감정보까지. 어떻게 지어져요? 그거 문제 지금 익산 그래서 지금 좀 난리 났어요. 지자체마다 틀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자체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왜 그러냐면 100평 있는데 계획관리적 같은 경우는 100평을 하도 40평을 쳐요. 근데 생산이나 보존관리적이나 녹지적 같은 경우는 20평밖에 못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폐율 문제도 있고 그게 입지가 가능한지. 근데 딱 한 땅이 농업지능구역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일반 주택은 또 못 쳐요. 그래서 땅을 사기 전에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이 땅에다 집을 질라 그러는데 가능하냐고 확인 정도 받고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땅 사기 전에 내가 이 땅이 마음에 들면 계약하기 전에 토목설계사한테 가가지고 이 땅에 집을 줘도 문제가 없겠는가,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짚고 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내가 옛날에 방송 제작했던 중에 이런 콘텐츠가 있었어요. 시골 땅을 사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 그죠. 첫째는 전망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 제일 먼저 배수로부터 확인을 하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배수로고, 두 번째는 땅 샀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 짓지 말고 최소한 땅 사기 전이면 더 좋고 사기 전은 봐라. 그리고 절대 실록이 우거지고 5, 6월 달에 뭐 판단하는 거 아니다. 황량한 겨울에 와보고 비 오는 날 와보고. 왜냐면 여름에 보면 겨울에 그 불리함이랄까 그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 남원 저희 집 앞집에 북향집이 있었어요. 겨울 내내 눈이 안 녹아요. 그 집은 겨울에 볕이 한 번을 안 떠요. 진짜 눈 한 번 내리면 눈이 안 녹아요. 그러니까 다 뭐랄까 사람이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북향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남쪽에 산에 있는 그런 땅은 절대 사시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이제 풍수지를 떠나가지고 햇빛을 들들고 그래서 또 트인 부분이 이제 북쪽밖에 없기 때문에 좌향을 그렇게 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향으로 집어가지고 좀 명문가 이런 집이 크게 두 집 정도가 있어요. 이쪽에 맹사성 못해 아산에 맹사성 못해 그 다음에 저기 고창에 인천 김성수 거기가 북향집이긴 하거든. 근데 거기는 지금 남쪽으로 아주 큰 산이 있는 거 아닌데 야산이 이렇게 낮게 있지. 근데 동서 북이 트여 있어요. 통상적으로 동네에서 봐도 북향 집들은 그냥 딱 보면 우울해 뭉침해 보여요. 그렇지. 네, 그냥 남쪽에 산이 하나 있었을 뿐인데. 특히 입지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천 김성수 거기 같은 데 가면 막 평야지대로 북쪽, 동쪽, 서쪽으로 터져 있거든. 그러니까 북향이라는 답답함이 없는데 입지가 좁은 데 있잖아. 조그만 산 속에 들어가지고 북향 이런 건 정말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앞쪽에 북쪽에 산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 가서 보면은 다 나오죠. 눈도 안 녹고 여기만 해도 지난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이 시골은 제설자격은 개념이 없어요. 우리 개설자금 스스로 해야 돼. 네, 그렇죠. 뭐 시에서 뭐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유, 그럼요. 시골. 그래서 정리하면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이 집을 지어도 문제가 없는가? 건축사가 아니라 토목설계사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받으라. 거기에 대한 비용 없다. 따로 비용 없죠. 그리고 내가 익산에 와서 그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서울 사람이야. 그러면 서울에 있는 토목기사가 아니라 익산에 있는 토목기사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훨씬, 왜 그러냐면,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리는데? 조례 달리고 담당자마다 또 보는 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 시는 한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원래 조례를 정해놓는데, 그거 말고도 그쪽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까탈스러운 시가 있고요. 좀 웬만한 건 허가 내주는 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도 지난번에 올라온 거 카페 네이버 카페 지금 건축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올라온 거 보니까 옆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집을 줬는데 하천 부지가 좀 꼈다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 해놨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곤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정확히 따져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관련 근거나 법령이 뭐냐
이게 주관적이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은 그죠. 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농지 담당자는 농지만 알고요. 산지 관리는 산림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 임야다. 그러면 산지 담당자,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그 다음에 건축 담당자, 도로가 지금 도로 점용, 하천이면 하천 점용, 담당자를 다 만나봐야 돼요. 근데 그 문제 다 만나고 있어요. 토목사무실 가면 기본적인 건 다 해결이 돼요. 거기서 매일 그거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토는 해줘요. 아, 요거는 이 땅 집이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요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시청 가서 검토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 않고 컴퓨터로다가 딱 지적 띄워가지고 보면 다 나오잖아요. 웬만큼 나오고, 그렇죠. 우리도 다음 지도 같은 거, 위성사진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느 정도 맞춰보면 나오는 거의 80%는 맞 토목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그 일반 위성사진 네. 이런 거하고 보면 네, 보면은, 그죠. 거기 지적도는 다 갖고 있으니까 지적도가 이게 땅이 누구 건지, 식당하고만 연결되면 문제는 없는데, 이제 또 도로 부지라도 개인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지목이 도로라도. 그건 동의 또 받으라고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도 확인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땅을 사기 전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항상 땅 살 때는 배수로부터 보라 했거든. 네. 사람들이 의의로 놓치는 게 배수리야. 네. 다 도로는 보는데, 배수는 도로는 보는데 도로들이냐 현양도로냐 도시계획도로냐. 도시계획도로냐. 그런데 현황도로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멀쩡히 보기에는 분명히 그 현황도로가 있는데 지적도 때문에 사유지야. 그런 경우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까 배수로 같은 경우도 중간에 걸쳐오는 사유지 있으면 다 승낙서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승낙서를 받거나 내가 구입을 해야 하잖아. 옛날 뉴스도 보면 내 사유지라고 못 가게 막아놓는 경우가 있잖아. 지금 한 5년, 5, 6년?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는 형님이 미익산 저기 남쪽으로 해서 집을 하나 지려고 땅을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집까지 다 져서 허가받아서. 대지니까요. 근데 제가 살고 있다가 이분하고 아니라 다른 분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 집 옆에 주인 그 도로에 일부 들어가 있는 땅 주인하고 그 사람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거든요. 자기가 맨날 그거 하잖아요. 한 5년을 거기에 걸어 다녔어요. 한 300m 되나? 사유지. 네, 거기 막아버리니까 못 지나다니고. 그렇지. 그리고 가스통 있죠? 지게 지고 가서 가스 그거 하고요. 택배 회사가 걸어 들어보고 애가 학교 돌아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법률 전문가인데도. 전문가인데도 그래갖고 한 5년을 고생하고 결국은 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 하나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내서 이제 겨우 차 타고 다녀요. 5년 동안은 얼마나 걸어 다녔다고? 한 3년, 그러니까 지은 지 한 5년, 그러니까 한 2년은 잘 다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때 한 5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5년, 그럼 거의 5년 정도로 그랬으면 마음의 상처가. 결국에 보통 사람이 같았으면 나갔을 거예요. 화병으로 못 사는 거죠, 거기서. 맨날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수박 들고 걸어간다 생각해봐요, 몇백 미터를. 아니, 차도 못 걷고.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배수를 먼저 만들었거든? 네. 이쪽에 배수가 있더라고, 기존에. 네, 여기 있었죠. 글리 물을 뺐더니, 기존 배수가 있어서 글리 물기를 잡았단 말이야. 매너까지 이제 콘크리트 단단하게 했더니, 그 내려가는 데가 저쪽 사유지인 논인데, 원래 이 땅 주인이 자기 논을 빼들었던 거야. 네. 근데 빼지 말래. 황당하더만. 아, 그래가지고, 그럼요. 아까 앞에 봤던 수로부터 해가지고, 이 뒤쪽으로 70m를 내가 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 배수로가 있긴 있는데, 네. 거기가 그냥 현황도로로 사유지를 쓰는 그런 곳이야. 거기를 길을 건너가야 돼. 근데 거기를 굴차고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하게 관을 하나 묻어가지고 굴착을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거야. 300ml 묻었거든? 그거 다 소화를 묻으니까 막 물천지가 되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뒷분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좋으셔가지고 한 번씩 자갈만 깔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가 시에다 얘기를 했어. 시에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배수로를 공사를 하려고 이쪽에 시 공용 배수로가 있거든요. 네. 하천이 한 300~400m 가면 200~300m밖에 안 되겠구나. 자재를 다 갖고 왔는데 면이 다르잖아 여기는. 여기는 그죠. 면이고 저쪽은 평면이잖아. 나 출근을 묻는데 그랬다는 거야. 왜? 하면 물이 면으로 오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 못했어요. 그리고 한 2년 있다 옆집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합수해가지고 결국은 했는데
그런 어이없는 자기한테 아무 피해도 없는데 그죠. 그냥 싫은 반대하는 거라. 거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라.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무섭다니까. 오.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 사실 법적인 문제가 될 건 없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조금 뭐 불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텃세지. 그렇죠. 지금이야 뭐 누가 나한테 톡세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기 권리 찾으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우리도 그걸 찾아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부딪히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번만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담당자하고 척을 져놓으면 다음 사업주는 꼭 지역 토목기사님 그 사무소, 토목사무소는 다 되게 시청, 군청, 구청 그 근처에 네. 다 몰려 있더라고. 근처에 있어요. 그런 이제 아무래도 많이 그쪽을 대하다 보니까 담당자 위대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보여요. 근데 타시군 가면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법적인 내용만 가지고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옆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좀 덜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지으려면 평년도부터 그러잖아요. 네. 건축사부터 찾아가거든. 사실 물론 건축사하고 토목사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지만 건소시험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토목 설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내가 그걸 몇 번 강조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배수로 땅 사기 전에 샀어. 그럼 맹지 관련은 어떻게 확인해야 돼? 맹지 관련은 우선 지적도를 띄어서 도로 부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3m죠. 4m.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하는 시설이 그 일반 음식점 같은 거 있죠. 그냥 자 법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면서 1000제곱미터 땅 면적이 미만이면 그러면 4m가 안 되는 도로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1000제곱미터 땅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상가든 주택이든 1000제곱미터면 300평 정도 되잖아요. 네. 300평 이하면은 접하는 도로의 면적이 4m가 안 돼도 상관이 없고. 근데 그 외에 뭐 음식점이나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주택, 일종 근린 생활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4m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303평 1000제곱미터 거기에 준하는 땅, 그다음에 제1종 근린시설 그 위에는 4m가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3m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4m 도로가 어떻게 따지냐면 우리 부지 붙어 있는 게 4m 이상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법정 도로 그러니까 뭐 2차선 도로라든지 거기까지 3m가 다 돼야 돼. 3m가 다 돼야 돼. 네, 그러니까 동네 앞길 꾸불꾸불 들어왔잖아요. 조금이라도 3m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요. 중간에. 네, 중간에 조금이라도.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도로에 연해 있는데 도로 폭이 3m야. 그러면 내 땅은 1m 뒤로 밀리면 되잖아. 그거는 이제 건축에서 도로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 도시적이고 도시외적인 그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 뭐냐면 우리 국토법 그쪽에서 지금 걸리는 건데요. 그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냥 2차선 도로에서부터 우리 부지까지 다 3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땅이 1000제곱미터 넘어가면 3m가 돼야 돼요. 무조건. 네. 1000제곱미터. 네. 근데 건축 허가 받을 때 도로의 면적도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3m에서 나하고 우리 집까지 오는데 하여간 4m가 안 되는 구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허가가 안 나요. 그건 조례로 아니 이게 운용 지침에 있어서 국토부 지침이구나. 지침이에요. 그러면 전국 다 동일이네. 근데 되게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300평 넘은 예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뭐 1000평 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허가는 303평만 내면 되는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지로 바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분할해서 300평 이내로 해야 되고. 그것도 반드시 토목설계에서 뭘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주택을 짓잖아요. 주택 짓는 경우는 우선은 이제 각 시군마다 틀리긴 한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게 도로 부지가 아니라도 우리 부지가 일부랑 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분할해가지고 도로를 바꿔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면 허가가 나요. 근데 이제 타 시군 가면 이 도로 그 부분을 승낙을 받아와라 그러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땅이니까. 개인 땅이니까 승낙을 받아들이고 내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은 매입하면 좋긴 한데 좋죠. 아니면 이제 도로로 지정돼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럼 토지 이용계 떼보면 그 있잖아요. 그 부분 도로로 이제 지적상 돼 있어도 실제로 도로 쓰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또 의미가 없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장돼 있는 도로가 다 있어야 허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 도로 돼 있어. 근데 논밭으로 쓰고 있으면 그건 도로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그치? 근데 실질적으로 포장이 돼 있는 도로라도 개인 땅이면 그 부분을 시에서 동의를 받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좋은 건 법정도라고 다 있는 부분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사무실 가서 이거 도로 인정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되죠. 어쨌든 1차적으로 땅을 사기 전에 토목설계사무소 가서 이 땅 사서 집을 지어도 됩니까? 그거는 물어보고 사는 또 얘기예요. 보고 토목설계사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관련 근거 조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사야 되고 필요하면 녹음이라도 좀 해놓으면 낫긴 하죠. 담당자. 그러니까 담당자가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는 말 듣고 샀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담당자도요 이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있는 건 힘든 게 2년이나 한 번씩 바뀌어요. 그렇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갔어 내가 만약 찾아가서. 전문성이 없어. 그러면은 이건 생각 안 하고 요것만 보고 돼요 했는데 다음에 갔을 땐 그때 보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내가 언제 그랬죠? 그래 버리면 또 복잡하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녹음을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담당자한테 고지를 시켜야죠. 제가 이거 나 중요한 문제라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 이해 양해해 그렇죠, 주시고 당연히. 네, 그렇게 주지를 하고 녹음을 해서 혹시 나중에 이제 불이익이 없도록 다 샀는데 허가 안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검토하고 가셔야 된다. 예방을 위해서나 그런 고지를 하게 되면 담당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죠. 살펴보겠죠. 그리고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죠. 내가 정확히 얘기했는지. 네, 그런 부분. 전문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찾을지 모르잖아요. 담당자의 문제 언제, 이제 인사 발령돼서 이제 업무 파악하고 있는데 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법이라는 게 이곳만 짚어대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게 낫죠. 어찌됐든. 사장님은 이렇게 땅, 뭐 전라북도만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각양각지를 댕기잖아요. 네, 집터를 이렇게 주로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집터를 보면서 내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고 또 지인들 봐주기도 그랬는데 아쉬운 것이 본분이 사람들이 땅을 볼 때 이렇게 큰 입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을 봐요. 예를 들면 내 땅을 살려볼 때 바로 옆에 누가 이거 산이 있나 집이 있나 이 정도만 보지 입지를 좀 봤으면 좋겠더라고. 저는 경험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오래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허가부터 중간까지 다 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주변에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동현이야. 옆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못 버텨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벽에 집하고 나가더라고. 세상에는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한쪽으로 떨어진 데로 왔잖아요. 동네 가장자리잖아. 그걸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본분이 얘가 지대도 높고 가장자리예요. 없어. 그래서 이웃의 방해를 안 받고 물론 이쪽에 있긴 하지만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뭐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입지를 보라는 얘기지. 아까 남양 얘기도 북한 얘기도 했지만은 차박 1km 정도의 내 생활권이라든가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풍경 사는 거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풍경적인 데는요 사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죠. 호수 잔잔한 호수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뭐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 걸린다고 이렇게 뭐냐면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 익산 같은 경우는 땅 파도 자갈이 없거든요. 거의 다 흙이에요. 근데 좋아. 제가 지금 남원이잖아요. 경지 정리를 해요. 그러면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쁘게 만들어놨죠. 그 시작하잖아요. 돌 골라내기 시작하면 두개 돌이 쌓여요. 와, 돌 골라내다 죽어요 진짜. 돌이 많지. 네. 여기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는 돌이 전혀 없다고 해야 돼.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노타리 치다 보면 맨 돌 그 주선에다가 끝나요. 여기는 돌이 없어가지고 뭐 땅이 굉장히 좋잖아. 여기는 여기 토질이 어디를 가나. 한라산은 약간 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산 밑에는 있는데 익산은 얼마 전에 현장 가서 얘기하면 여기는 파도 돌이 안 나온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흙 팔아먹잖아. 네. 그래서 이제 입지가 왜 중요한 거니, 주변 사람, 동네에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냐, 이걸 따지는 게 두 번째는 입지는 이제 생활 편의성. 그죠. 나 같은 경우는 좀 익산역 가는데도 뭐 15분, 20분이면 가잖아요. 병원, 가장 중요한 게잖아. 익산은 참 축복받은 것이 이 30만도 안 되는 도시에 대학병원이 있지. 네. 준대학병원에 익산병원이 있지. 병원이 엄청 많잖아요. 마트도 있을 때 다 있고. 여기 시골민가 대형마트, 홈프레스 있지, 이마트 있지, 뭐 롯데마트 있지, 몇 개씩 있잖아. 익산은 주차 걱정을 안 해도 좋아요. 주차국지 안에도 차 안 막히고 또 그다음에 근데 읍이잖아. 네. 읍인데 병원만 15개 있어요. 거기도 중형마트 있잖아요. 네. 7개인가 있어요. 생활 편의시설이 뭐 통닭 시키면 오잖아. 여기까지 가요? 와, 2,000원 줘야 돼. 뭐 2,000원 주죠 뭐. 그래서 내가 입지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쵸. 실제로 이거 들어보면 몇 번 오셔서 알지만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길도 그 좀 넓직한 길이, 그러니까 내 앞에만 어디가 아니라 아까 2차선에서 우리 집까지 실제적으로 좀 넓은 길이 있어야 편해요. 편하지. 네,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최소한 차가 교행을 아니, 교행할 수 있는 정도. 교행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교행을 못 하거든 우리도. 네. 근데 저기 시야가 뚫려 있잖아. 네. 저기 차가 오는 거나 한 300m 정도 교행을 못 해요. 저기 차가 오는 거라는 게 보고 그 정도는 돼야 할 것 같더라고. 공사 차량도 좁은 길에 잘 못 들어와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최소한 3m는 돼야 네, 돼. 그 동네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공사차량이 못 들어오니까 작은 차를 옮겨야 되니까 또 비용 비용 공사비도 많이 들고. 최소한 덤프가 들어오려면은 원래는 2.5m인데 3m 정도는 최소한 돼야 덤프 들어와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거 반경이 안 나와서 못 되는 안경 안 넘긴 나오는 안 경우도 나오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여러모로 중요하더라고요. 도로가 정말 중요하죠. 네. 첫 번째는 배수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또 계속 도로하면 저희 뭐 허가는 끝이죠. 허가는 끝이지. 네. 야, 집을 어떻게 이쁘게 질 것인가.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하나 더 따지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호적이냐. 우호적이냐. 근데 지금은 익산만 해도 어느 마을 어디를 가도 익산은 집질들이가 많잖아요. 네. 유지인들이 이미 예전부터 막 살고 와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도 있는 곳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크게 장애인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한남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좀 유독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지는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친구가 건설업을 하는데 수십 년 했지. 포장 공사를 많이 하는데 농무 포장도 해요. 자기네 동네에서 농무 포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반대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 앞으로 내 집 앞으로는 지나가지 말라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뭐. 그리고 막상 또 자기 집 앞에 지나가면 우리 집 안에까지 또 깔아달라는데 민원 때문에 뭐 못해요. 이런 때문에 그 마을 안길 포장할 때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냥 그게 이해가 안 가.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을 이렇게 막 확대시키는 거지. 먼지 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먼지 같은 걸 예방도 해야겠지만 희한하게요. 시골 가면 피해의식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뭔가 피해본다고 피해의식을 갖고 그게 쌓여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왜 그럴까? 힘들게 살아서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세상 겪어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피해의식 가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건 절대 손 못 대, 뭐 그런 딱 자기 안에 가져가지고 생각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도 가끔 시청 가서 민원 가보면 굉장히 전문성 있게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진짜 뭐. 똑똑해. 요즘 옛날같이 이상한 공무원도 거의 없어요. 네. 옛날에는 우리 그룹 프로가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킨 대로만 하면 딱 효과 나요. 맞아요. 자기들끼리 다 협의 다 하고 법적으로 시작해서 풀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 맛에 화장하는 거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나 부러워가지고 아이씨 토목기사 자격증 따야하는 게 기능사 나 기사장 자격증 넣고 네, 이름이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지금 월급 줄 정도만 벌면 되지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건축목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건축. 목수. 아 그래요? 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서 현장 관리에 넣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게 목공 지도사, 목공 강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어. 강사까지요? 강사 자격증이 가지고 또 있어. 어떻게 강사까지 따셨어요?
맞지, 그거 봐요. 근데 그것도 뭐 어디 현장 가서 해본 적 없고, 그냥 자기 딸기여서만 했고. 그래서 지금 측량 기능사를 따서 편파항 하나 들고 다니면서, 궁금했던 거 다시 한번 집집에서 조경할 때도 좀 봐주고. 내가 드론 하나 넣을 테니까 그 드론 가게가 프로그램 있거든요. 딱 가면 지가 따따따 사진 찍어서 내려와요. 그래요? 그 사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지적도에서 다 입혀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거 갖고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프로그램에서 찍어가지고 보내줘요. 그럼 내가 딱 정사진 만들어 딱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어디 걸리고 딱 나와요. 네, 그 은혜를 어떻게 하겠냐. 갚을게. 아니 뭐 살면서 밥 한 끼 먹고 왜 놀러 오고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러면 되죠. 뭐 그거 프로그램 돌려도 보내드리는 거 뭐 일이라고요. 중국에도 써야지. 더 좋고. 사람이 어떤 분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도 실패할 수 있는데 확신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자, 그거 제가 측량기가 들고 다니는 측량기가 하나 있고 한 세트가 더 있어요. 그것까지 싹 세팅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가르쳐 줘야지. 먼저 오셔요. 바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업무 시간 나를 통해서 알아올게. 네, 통해서 저한테 우선 미리 연락을 주시고 미리 정보를 주시고 내가 준비한 다음에 통화를 해야지. 나하고 이제 사전에 내가 충분히 해가지고 이제 상담 받은 나나 수가 끊으면 있겠다. 계속 나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몇 번째에다 뭘 하고 싶다, 어떤 게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미리 싹 자료를 검토해서 그 다음에 얘기하지. 그냥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편이든지 방문이든지 뭐 메일이든지 이메일이든지.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달라 그래요. 이메일로 주고 네, 그 궁금한 거 딱 적으면 연락을 드린다고. 내가 이제 일단 한번 들어보고 네. 이게 좀 구체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메일을 알려주고 여기 요거-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제가 쫙 읽어보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지. 대부분 점잖으실 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오면 상냥하게 받아야 되는데 바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신뢰를, 이 사람들한테 또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대화를 해야 돼요. 우선 드론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그걸 찍어서 주면 내가 정사진 만들 수 있고요. 얘 가지고 거기서 지적 말뚝 한 두세 개 찍어주잖아요. 주변 측량해 드릴 테니까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변에 경계를 알려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손 가서 촬영하고 이렇게 해줘도 거기도 그 현장에서 내가 검증을 하고 현장에서 거기서 있잖아요. 말뚝 한 3개만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잖아요. 한 번씩 딱딱딱 맞춰서 보내드리면 그 현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다고 바로 경계를. 알았어. 간단하게 평평한 데 두시고 자, 저 기계 위에 올려놓으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날릴 때는 저랑 같이 날려야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3차원으로. 아 기가 막히죠? 진짜 평면이 아니네. 3차원으로. 3차원으로. 이거 측량하면 높이랑 다 나와요. 점만 찍어주면. 그러니까 찍으면 높이랑 위치, XY, Z 좌표가 다 나와요. 측량하는 거예요. 여기서 측량이 가능해요. 딱딱딱 찍으면 라인이 다 그어지면서 측량이 돼요. 그리고 얘를 외부로 빼내잖아요. 그럼 지적도까지 딱 이렇게 입혀져요. 그러니까 경계가 어딘지 다 나와요. 이거는 저 측량 제가 이제 그 전문적으로 쓰는 거고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건 이거예요. 경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여기다 찍어줄 때는 말뚝을 뭘로 박어? 깃발로? 말뚝을 박을 때는 저 GPS 측량기로 얘는 말뚝 박는 측량은 아니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거기서 말뚝 박아서 얘하고 상관없어요. 말뚝 박아주는 건. 저 측량기로 줄이면 그걸로 거기서 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면 제가 여기서 보정해서 드리면 그대로 찍어드리면 돼요. 그런 거예요. 네. 완전 3차원이네. 네, 얘는 완전 3차원이죠. 여기서 측량을 해요.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 다 나와요. 보이죠? 대박. 이거 황등 석산 같은데? 여기는 낭산에 있는 석산이에요. 석산 거 다 나와요. 대박. 와, 저게 사케 60프레임이더만. 예? 화질이 괜찮아요. 어마어마한 이게 거지. 좋은 거예요. 사케 괜찮아요. 60프레임은 뭐 진짜 얘는요. UHD 수준이잖아. 얘는요. 제 측량할 때 쓰는 진짜거든요. 얘는 지금 쓰시는 거야? 네. 얘는 5.1K인가? 그리고 요거는 따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그리고 배터리. 조그마한 이거는 40 몇 분 나가요. 이건 30분 나간다고 하더라고. 이거 GPS 이게 측량기예요, 이게. GPS. 얘는 달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얘가 GPS로 잡아서 해서 한번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정사사진 정도 쓰면 되고 얘도 보정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측량은 저기 측량기 따로 드릴 거예요. 본도 따로 제가 교육 시켜드릴 거고 요건 이제 하나씩 교육할 거니까요. 우선은 이것부터 확실하게 공부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밖에서 한번 교육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 네. 아, 근데 이 정도 나오는지는 몰랐네. 기가 막히죠? 대단하네. 이게 돌멩이 하나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이 돼요. 여기서 딱딱 찍으면 보면 이게 찍으면 높이까지 값 다 나와요. 입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딱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이 그어지면서 이 높이값 내가 현장에서 측량 같이 다. 하여간 우리나라는 다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어디든지. 회의는 안 돼도. 우리나라 지적공사에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측량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난 단순히 그냥 평면 정도 이렇게 잡는 거였더니. 제가 드릴 건 이거예요. 이건 제가 쓰는 측량도고 얘 자체는 이거 찍으면 다 돼요. 높이값이랑. 아까 요거 아니 남은 여기 다른 거 없고 측량만 아무튼 따로 빼는 게 없네요. 이미지로 해놓은 게 있구나. 아까 이제 그걸 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이게 전부 다 지금 토목 설계에 활용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우리 설계할 때 활용하는 거고요. 쪼고 가지고 현장 가서 내가 이제 제가 여기서 싹 보내드리면 그것 갖고 현장에서 내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겠어. 싹 할 수가 있어요. 좀 하면 먹었지. 나도 저거 아유. 전자기기는 많이 다뤄봐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받고 내가 알려드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결정가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술이 진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지 이게 진짜 맞는지 그 판단을 해서 보내드리면 그거 찍는 거는 그냥 기계 보고 찍으면 되니까. 근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그게 이제 기술인 거죠. 여기 딱 경험인 뭐도 선하고 지금 건물하고 막 얼기설기 여기는 그 뭐냐 크라크 돌 깨는 그 기계 지적선들 싹 있는데 빼고 요 라인에 어떻게 이 지적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적선 싹 입혀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이미지로 보내준 거예요. 다른 사람 이렇게 지적도 입혀가지고 여기 어디. 그래 건축사님 퇴근했나? 같이 저녁이나 먹게. 건축사님 한 세트 더 있으니까 그거 좀 쓰시면 돼요. 어차피 또 안 쓰는 세트니까. 아이고 시간이 돈 양반 붙잡고 한참 있었네. 아유 별 말씀을요.